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부부 행복 퍼즐 오늘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적응력을 개발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적응력을 개발하라. 들으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했습니다. 둘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는 사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물을 줬습니다. 또 사자는 소를 좋아하니까 뭘 줬겠어요? 고기를 줬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고기 주고 매일매일 또 여물 주고, 그래서 둘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의 그런 우화 같은 거지만 우리에게 삶에, 특히 부부끼리 삶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요구하고 있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일반적인 행복을 위해 가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의 욕구를 채워주는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을 여러분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행복? 따라합니다. 수준 높은 행복. 우리 기독교의 믿는 자들은 수준 높은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결국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으로 다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가지 기질을 배웠어요. 주도,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주도형과 신중형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사교형과 안정형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응력을 개발할 것인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 부부가 기질을 몰라가지고 천적이었죠. 네, 하늘이 내려준 적이었습니다. 근데 기질을 알고 나서 같은 천씨는 천씨인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천생연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네. 근데 2가지가 바뀌었어요. 첫째는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2번째가 더욱 중요합니다. 부부 행복 퍼즐의 2번째, 화해 능력이 생겼다. 여러분, 부부가, 어떤 부부가 우리 부부는 절대 안 싸운다,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중에 다 튀어나와요. 안 싸우는 부부들은요, 포기했거나 아니면 그 뒤에 후유증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 싸운다 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 대화 그러면 부부가 대놓고 어떻게 한다? 화낸다. 건강하게, 대놓고 화낸다. 네,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싸우는 부부는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열심히 대놓고 화를 내세요. 서로가 다른 문화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질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싸움의 횟수를 줄어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싸울 때 화해하기로 작정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문화인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건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크릴 사건, 배추 사건,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아내가 여보 우리 오늘 음식 좀 사러 가요. 장 좀 봐요. 그래서 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이마트를 갔습니다. 주차장에 딱 차를 대고 이제 음식 푸드 코너를 간 거예요. 식품 코너를 간 거예요. 가자마자 우리 아내는 어머 여기 음식이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시식 코너 있잖아요. 거기 음식을 그냥 탁 찍어서 그냥 싹 먹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무슨 형이요? 사교형이에요. 음식하고 사교하는 거죠.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안 사기로 작정을 했으면 안 가죠 저는. 여러분 시식 코너는요 기업에서 식품을 광고하게 한 홍보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음식을 호기심을 땡겨서 맛을 보고 그 맛의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식품을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엄청난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등에 제 생각은 하등에 부담을 갖지 않고 가서 마음껏 먹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 친숙해지면 저희는 그게 정말 좋은 홍보 전략의 보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사지 않을 건데 그거 왜 가서 먹냐는 거예요. 눈꼬리가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한 번 먹고선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그러면요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절대 안 옵니다. 네, 천적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질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근데 더욱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제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럼 먹었잖아요. 그럼 사야 될 거 아니야. 안 사고 가서 먹고 또 안 사고 먹고 또 안 사고 먹고 또 그때부터 저는 계속 이제 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다 안 산다 먹는다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손잡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딜 싸워가지고 그냥 주차장에 가는데 그냥 저는 쫙 앞에 가고 그냥 우리 아내는 쫓아오면서 그냥 이러고 오는 거죠. 문 그냥 확 닫고 그냥 각자 집에 가가지고 한 사람은 안방 들어가고 한 사람은 건너방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기질을 알았잖아요. 사람 중심이고 관계 중심적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애한테 똑같이 우리 아내가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네. 슬로우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걸 이게 슬로우 비디오를 한번 해볼게요.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리고 거기 찍어요. 찍어서 이렇게 먹을 때 옛날에는 제가 저기 서가지고 그걸 왜 먹어? 그걸 왜 먹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질을 알고 나서 어머 여기 음식 있네 딱 찍을 때 저는 여기서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자,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데 딱 음식이 들어갔는데 그때 느끼는 이 행복. 이거는 자기가 요구해서 이렇게 먹는 그 행복감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 네. 저 같은 기질들은요 사람들하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맛있게 먹여 주면서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것보다 남을 입에다 떠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요 제가 굉장히 안정감을 취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은요 위기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요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질이에요. 쉬운 예로 저희가 결혼 예식장을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하러 가려고 그날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석에 있고 제가 조수석에 있었겠죠. 남편은 안전벨트를 했고 저는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그런데 큰 그 대형 트럭에 술을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이 빗길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저희 차를 운전석을 쾅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몸이 어디로 튕겨져 나갔을까요? 오른쪽으로 확 이렇게 했겠죠.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술 싣고 다니는 그 노조 회사는요, 그 노조가 발달됐는지 언제 연락을 했는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자전거 포도 있었고 신발 가게도 있었고 슈퍼도 있었는데 어머 저희가 나와 보니까 저희가요 갑자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제가 네, 발견합니다. 신중형은 급작한 상황이 오면 멘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아, 이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이 제 몸을 보고 제가 그때 짧은 이렇게 티에다가 짧은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이게 탁 튕겨져 나가니까 이쪽이 파랗다 못해 보라 색깔로 순식간에 이렇게 보이는 쪽이 다 시퍼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아가씨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랬는데도 제가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이렇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여기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가 어디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고요, 파출소가.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 아저씨를 잠깐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노조에서 나오신 분이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지금부터 제가 어딘가를 갈 건데 쫓아오셔서 자꾸 변론 알려들고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는 상황을 만드시면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쫓아오시는 거는 자유지만 1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시고 쫓아오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아저씨하고 우리 셋이 걸어가는 거예요.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오늘 낸 이 사고는 고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실수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아저씨를 돕겠습니다. 제가 설득했어요. 그리고 파출소로 들어가서 아저씨가 양심대로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그 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병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제가 그때 얼마나 순간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우리 남편이 저를 간호를 하고, 그러고 일사천리로 그 다음부터는 쫙 꼼꼼하게 철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일을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눈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을 향하는 눈꼬리가 너무 사랑스럽게 변한 거예요. 네. 네. 아까 우리 아내가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교용은 말을 참 잘합니다. 너무 재미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자기가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아내한테 잘 설득을 할 수 있었죠. 만약에 제가 했다면 조금 이렇게 좀 긴장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부부 행복 찾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부는 역할 분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끼리 하나님이 그렇게 독특하게 다르게 지었는데, 다른 건 축복인데 그거를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부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입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할 때 따라하세요. 부부는 역할 분담이다. 역할 분담이다. 이것이 또한 부부 행복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사람 중심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좀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되려면 우리 아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뭐 전기를 뭐 고친다든지 또 뭐를 고친다든지, 예, 또 이렇게 뭐 꼼꼼하게 해야 된다든지, 또 뭔가를 챙겨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도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강의하라고 할 때 강의록은 누가 챙길까요? 저희 남편이 여지껏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방에 다 챙기고 그렇게 다니죠. 예,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잘하는 것이죠.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큰 아이는 아빠를 꼭 닮았어요. 작은 아이는 저를 꼭 닮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컸지만 어렸을 때 아빠가 큰 아이만 보면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들 좀 많이 화나죠. 근데 어느 날도 우리 그 큰 딸이 제 옆에만 있으면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든든한 딸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날도 제가 볼 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됐는데 아빠가 아이를 많이 야단쳤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작정을 합니다. 아이들을 친정에다 멀리 보내놓고 남편하고 대화 좀 하자고. 그러나 대화를 시도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도를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지붕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소리가 커져갖고. 또 한참을 얘기하다가 제가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창문에서요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그동안 그 누적되고 쌓였던 이야기를 터뜨리면서 밤을 새워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수연이를 보면 수연이가 저를 닮았어요. 예, 주도 신중형입니다. 그러니까 수연이를 보면 그 다음 행동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예측 갖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우리 수연이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였구나. 그거를 돌아보는 순간 제가 그냥 너무 이게 가슴이 복받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작은 딸을 보니까요, 저도 우리 작은 딸을요 제재하고 억압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 선을 그어주면서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큰 아이를 강하게 터치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맡고, 저는 아이하고 얘기를, 큰 애하고는 말을 잘 풀어나가는데 작은 아이하고는 부딪혀요. 그리고 또 작은 아이는 아빠가 또 케어하고, 이렇게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가 고3, 작은 아이가 고1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저희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둘이 와갖고 퀴즈! 이러고 엄마 아빠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나의 모는 아빠다. 예, 그러니까 퀴즈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나의 이상형은 아빠다요. 네, 아이들은요 가르친 대로 안 큽니다. 본대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부부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영향력이 가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기질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서로 클로즈업해서 아이들을 케어했죠. 네, 그래서 자녀들도 기질대로, 그리고 그 기질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양육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적응력을 개발하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부부가 서로끼리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역할 분담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저는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행복한 부부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해도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맞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맞춰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은 그 상대방의 어떠한 상한 감정, 자라온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자기 부부가 서로 만나기 이전에 자라온 환경 속에서 오는 그러한 미해결 과제, 상처에 대한 그러한 충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부끼리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면 남녀 차이, 기질의 차이, 세 번째가 자라온 환경의 차이, 무의식 속에서 있는 그러한 상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러한 기질 외에도 여러분이 그 배우자가 어떠한 성장 과정에서의 상한 감정이 있는가, 이걸 또 돌아보는 그러한 중요한 또한 그러한 키가 있는 것이죠.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기질에서 왜 장점보다는 약점 부분의 기질이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질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가 장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상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 노출되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장점보다는 약점에 고착화돼서 약점이 강화되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더더욱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기질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안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무한한 창조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 우리의 무의 속에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쪽의 기질로 편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열어놓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기질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 퍼즐에서, 부부 행복 퍼즐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연약함을 채울해주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로 갈 수 있는 것이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 출발하는 그러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이 하나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날이 하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준 날. 저에게도 그런 날이 하루 있습니다. 2001년 8월 1일, 그것이 제 인생의 한 포인트입니다. 점입니다. 친구 몇 사람이 보냈던 이것이 이제는 한 340만 명, 휴대폰으로는 89만 명이 받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시작된 날. 위대한 점은 꽃길에서, 비단길에서 찍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고난의 그 점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나에게 위대한 점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